안녕하세요. 뇌를 잘 아는 아저씨 뇌저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동맥,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건강검진 중에 하나인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두통은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는 어르신들과 노인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5, 60대 환자들보다는 7, 80대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두통은 비교적 40대, 50대, 60대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반면에 혈관 질환은 65세, 70세, 80세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경동맥 질환 검진은 받으시는데 요거를 잘 모르고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왜 경동맥 검사를 받는 거고 뭐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 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경동맥과 경동맥 초음파에 대한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경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있는 동맥을 말하는 겁니다. 동맥이 뭐냐?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예요. 산소와 영양분을 머금고 있는 피가 가는 혈관, 파이프입니다. 이 동맥이 안 좋으면 뇌에서는 뇌졸중이 생기고 심장에서는 심근경색이 생기고 콩팥에서는 신부전이 생기고 이런 모든 혈관 질환들이 우리 몸에 장기 부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동맥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경동맥을 검사를 하느냐? 우리 몸에는 수많은 동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나오는 대동맥, 배 쪽으로 내려가는 하대동맥, 여러 가지 대동맥이 있고 그거를 보면 좋겠지만 그런 큰 동맥을 1cm 이상의 큰 동맥, 대동맥, 큰 동맥들이 있는데 큰 동맥들을 우리가 CT나 MRI를 촬영하지 않고 초음파라는 간략한 장비를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 사이즈 동맥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서 동맥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우리가 맥박이 잘 느껴지는 경동맥, 그리고 손의 맥박이 잘 느껴지는 요골동맥, 그리고 사타구니의 맥박이 잘 느껴지는 대퇴동맥, 이런 것들이 가장 피부에 가까이 있는 동맥입니다. 그런데 경동맥의 특징이 뭐냐면 혈관이 굉장히 길어요. 요골동맥은 작고 짧고 대퇴동맥은 사타구니 부위고 쭉 내려가면 다리가 근육이 많기 때문에 깊단 말이죠. 그래서 혈관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짧은데 경동맥은 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맥에서 볼 수 있는 동맥은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벽에 콘크리트가 있고 합판이 있고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는 3층 구조를 가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이쪽이 혈액이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막이라고 하는 안쪽 막과 중막이라고 하는 중간막과 외막이라고 하는 바깥쪽 막,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맥 경화는 요 내막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레이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 레이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 요 혈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경동맥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목이 이렇게 있죠.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 나온 쇄골하동맥이라고 하는 데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경동맥은 특이한 구조를 가져 있어요. 나뭇가지처럼 처음에는 두 가지 가지를 가집니다. 이 부위를 가지를 갈라지기 전의 경동맥을 총경동맥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 앞쪽으로 가는 가지는 이 얼굴 부위의 혈류를 담당합니다. 즉, 내 뇌보다 안쪽에 가고 얘는 바깥쪽에 간다 그래서 바깥쪽에 가는 얘는 외경동맥이라고 부르고, 안쪽으로 가는 혈관이 뇌로 들어가는데 얘를 내경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요 내경동맥이 두 번 꺾이고 한 번의 디귿자를 형성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인 뒤에 여기서 디귿자를 형성하면서 여기서부터는 뇌혈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총경동맥 부위가 하나 있고 여기서 갈림길에서 내경동맥이 있고 요 부위부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5번째 구간, 6번째 구간, 7번째 섹션으로 나누는 7가지의 뇌 경동맥이 있어요.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크게 2가지입니다. 자, 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갈림길, 자, 요 갈림길의 특징은 뭐냐면 혈액이 이렇게 갈리게 되면 우리 강가에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갈림길에서 퇴적지, 그리고 삼각주, 흙이 많이 쌓이죠. 갈림길 현상에서 요 부딪히는 피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와류라고 하죠. 요 부위에 퇴적물이 잘 생깁니다. 똑같이 경동맥 질환에는 퇴적물, 즉 동맥경화, 즉 기름때가 잘 쌓이는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혈액의 흐름이 크게 많이 바뀌진 않죠. 그런데 요 부위부터 올라가서, 자, 요 부위는 확대를 하면 혈관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자, 요 부위는 혈관이 올라가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방향이 완전 180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부위는 동맥경화도 물론 잘 생기지만 우리가 아는 뇌동맥류, 다른 말로 혈관꽈리라고 하는 혈관이 부푸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경동맥은 2가지 질환을 가질 수 있는 혈관입니다. 아래쪽에서는 동맥경화, 위쪽에서는 동맥경화와 뇌동맥류입니다.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머리 안쪽에 보는, 자, 여기부터 제 눈부터 요 쇄골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다 경동맥이에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뇌혈관, 즉 뇌 두개골 안쪽에 있는 혈관은 우리가 CT나 MRI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CTA, MRA라고 하는 기술로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동맥경화는 간편하게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지금 나뭇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기름때가 껴있을 정도면 여기도 껴있겠죠. 같은 혈관의 연결이고 같은 기름때가 지나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이쪽을 초음파로 보면 위에도 동맥경화가 얼마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뇌졸중의 예방, 뇌혈관을 검진하기 위한 가지가 아니라 줄기 혈관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1번이고요. 내가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와 있을 정도면 다른 신체 혈관, 즉 심장혈관이나 대동맥이나 여러 다른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뇌졸중의 검진을 위해서,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째는 내 몸에 얼마나 동맥경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동맥경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이 피가 지나다니는 길이 요 길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내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맥경화가 생기는 가장 첫 시작점은 이 혈관 안을 이루는 요 내막의 요 혈관, 정확하게 말하면 내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렇게 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손상이 되는 것이 첫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손상을 시키느냐? 얘가 파이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혈관이 지나가다가 쉽게 말하면 강한 수압으로 벽을 쏘면 벽지가 찢어질 확률이 있겠죠. 즉 고혈압이 높으면 내피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혹은 우리 몸의 혈관은 혈당이 너무 높으면 독소로 작용을 해요. 당이 너무 높아도, 즉 당뇨가 조절이 안 돼도 요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요. 3번째, 독성 물질, 즉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에 있는 독성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즉 고혈압과 당뇨와 담배가 요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손상돼서 요 찢어진 벽지 사이로 우리의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주변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들이 얘를 붙으면서 여기가 마치 좀 썩게 돼요. 마치 쓰레기같이 썩게 되고 얘가 망가진 이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상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방어 물질인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놈이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대식세포라는 놈이 얘를 잡아먹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잡아먹고 얘가 없어지면 제일 좋은데, 문제가 요 대식세포에 비해서 기름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름때를 먹다가 이렇게 뚱뚱해지고
기름때를 몸속에 먹은 상태로 죽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폼셀 혹은 거품세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 죽은 대식세포가 여기에 이제 모입니다. 그러면 요 내막이 점점점 뚱뚱해지면서 요 죽은 세포와 기름때가 뭉쳐서 떡을 만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죽종, 플라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안에 혈관이 점점점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의 기본이고, 그런데 튀어나오는 혈관이 있을 때, 튀어나왔을 때까지는 뇌졸중을 발생시키지 않고 심근경색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수영장이나 혹은 저희 세면대 배수관 같은 것을 뜯어보면 이끼나 물때가 껴있을 거예요. 그죠? 물때를 꼈을 때 우리가 물때를 그냥 물로만 씻으면 물때가 잘 제거가 되나요? 잘 제거가 안 돼요. 수세미나 솔로 문질러야 제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주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요게 크지 않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요 플라크라고 하는 요 죽종이라고 하는 죽은 대식세포, 거품세포와 기름때로 떡이 있는 요 물질이 더 자라지 않고 얇은 막에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요게 기름이 새 나오면서 화산처럼 얘가 분출을 할 때 피가 같이 나요. 피가 같이 나면 우리 몸에 혈소판이라는 놈이 몸에 피가 난 줄 알고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혈소판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혈관이 막아지면서 우리가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경동맥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요 내막이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즉 죽종, 플라크가 터지기 전에 얘가 부풀기만 했을 때, 혹은 아직 얘가 부풀기도 전에 요 내막만 두꺼워졌을 때 미리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이것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종합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경동맥 초음파 상태가 어떤지를 환자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내가 내년에 검사를 하면 되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운동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식습관을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운동은 얼만큼 해야 되는지, 기름진 식사는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1년 뒤에 검사를 해야 되는지, 3년 뒤에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환자분들은 거기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고 날아온 종이만 보고 괜찮구나, 경계성이구나, 나중에 보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1년 뒤면 까먹어요. 그래서 미리 알 수 있으면 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 요거를 대부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경동맥 초음파를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더라도, 아니면 동네 내과나 신경과에서 하더라도 정확한 상태를 본인도 아셔야 되고 자기의 담당 주치의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막과 중막과 외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이 있을 때 음파라고 하는 파장을 쏘게 되면 투과가 되지 않고 요 빛이 이렇게 그대로 되지 않고 꺾이는 굴절이 발생을 합니다. 매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일부는 반사가 돼요.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음파를 쐈을 때 반사하는 것을 잡아내는 기술이에요. 즉 초음파의 변화는 요 경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요 부위를 초음파를 찍게 되면 역시 초음파가 세 레이어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얀색의 막이 나오고 중간에는 까만색의 막이 나오고 바깥에는 다시 또 하얀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여기서 착각을 좀 하시는 경우가, 의사분들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막이 얘고 중막이 얘고 외막이 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혈관과 내막의 경계를 얘가 보여주는 거고요. 내막과 중막의 경계가 얘입니다. 중막과 외막의 경계가 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IMT라고 하는 Intima Media Thickness라고 하는 내막, 중막 두께를 저희는 요 두께를 잽니다. 왜냐하면 얘는 내막과 중막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가 정확한 경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막과 중막의 경계를 초음파 기술이 완전히 요거를 0.01mm 단위로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막과 중막의 경계에서 나타내는 초음파의 변화가 어두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어느 부분까지는 내막일 것이고, 그래서 의사들이 요 하얀 층과 요 검은 층의 두께를
한 번에 잽니다. 그것이 바로 IMT라고 하는 내막 중막 두께고, 이것이 기름기가 내막에 얼마나 쌓였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바로 척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몇 미리가 되는지를 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경동맥이 내 몸의 크기와 혈관 상태의 체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5, 6mm에서 굵게는 한 8, 9mm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서 요 혈관 벽에 이 두 레이어를 합친 값이 1mm까지를 통계적으로 정상으로 봅니다. 물론 80세는 1.1에서 2mm까지 보기도 하고 70세도 1.1mm까지 보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1mm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세우느냐? 1mm가 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자, 1mm가 안 되는 사람은 동맥경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내년에 하면 되겠지만 경동맥 초음파를 다음에는 뭐 한 3년에서 5년 뒤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1mm가 넘는 사람. 이 사람은 동맥경화가 오고 있는 거죠. 즉, 이 내막에 기름층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동맥경화, 경동맥 초음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3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한 2, 3년마다 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기본적으로는 1mm가 넘으면 1년마다 하는 거고요. 자, 요 죽종이라고 하는 이제 기름때가 쌓여서 아까 말한 거품세포와 기름때가 떡이 돼서 형성된 덩어리를 진단하는 기준은 1.5mm입니다. 1.5mm보다 두꺼운 사람은 내가 이미 죽종이 플라크가 형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은 1년마다 매년 초음파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LDL을 70 이하로 떨어뜨리는 약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요 1에서 1.5mm 사이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은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1.5mm 정도면요, 경동맥이 보통 사람이 한 5, 6mm에서 8, 9mm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mm면 아직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한 20%입니다. 요 다음 단계가 경동맥이 이제 더 얘가 플락이 자라면 한 30%가 좁아지는 상태. 이때부터 동맥경화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률이 많이 올라가고 50% 이상 차지하게 되는 경우부터는 고지혈증 약에다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혈액순환제, 항혈소판제까지 써야 되고요. 70%보다 좁아지면 스텐트라고 하는 기술로 넣어야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야 돼요. 즉, 내 경동맥 상태를 요 6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요 사람은 1년에 한 번, 요 사람은 최소 6개월에 한 번 경동맥 초음파가 필요하고 약물과 치료와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을 썼을 때도 얼마나 세게 쓸 거냐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달라져요. 물론 무조건 두께만 보는 건 아니에요. 모양이 얼마나 울퉁불퉁하냐도 중요한데 이제 예전에 대학병원에 근무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경동맥에 어떤 사람이 경동맥에 이렇게 동맥경화 반 플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갑니다. 이 경동맥이 플라크가 생기면 여기서 생긴 혈전과 콜레스테롤이 피떡이 되면서 날아가서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완전히 통째로 막히게 되면 사망할 정도의 뇌졸중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얘가 날아가서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뇌졸중이 한 번 생기면 뇌졸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나는 환자는 뇌졸중이 생겨서 반신마비가 왔는데 전혀 이미 뇌졸중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뇌졸중 증상이 며칠 뒤에 또 생기고 며칠 뒤에 또 생기고 그래서 1, 2주 사이에 3번 이상의 뇌졸중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한 50% 정도에서 한 30%, 이 정도의 협착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양이 굉장히 여기가 울퉁불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울퉁불퉁한 타입은 위험하기 때문에, 즉 뇌졸중의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약을 쓰고 조금 다른 치료를 하고 또 고지혈증 약물들도 굉장히 단기간 오래 쓰고 이런 어쨌든 한단 말이죠. 정 안 되면 스텐트도 끼고 하지만. 그래서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 포인트는 내가 동네 병원이나 혹은 종합검진센터에서 혹은 내가 건강이 걱정돼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동맥 초음파를 하셨던 분들은 그 페이퍼만 보지 마시고 영상도 반드시 구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내가 매년 챙기는 것
것이 어렵다면 요 내용을 잘 아는 본인의 동네 혈관 주치의를 한 명 선정을 하셔서 내가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자주 봐야 되는지, 약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매년 전략을 세우시면 내가 이렇게 플라크가 생기거나 뇌졸중에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단 말이죠. 1년에 단 하루만 신경 쓰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뇌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